이용당 학교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하고 공공 임대주택 정책을 함께 다뤄보기로 해요. 먼저 임대료 보조로 갈까요? 자, 임대료 규제인지 임대료 보조인지를 한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섞여 나와요. 그냥 제목은 문제가 이래. 다음 임대주택 정책으로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그러니까 1번은 임대료 규제, 2번은 임대료 보조, 3번은 임대료 규제, 뭐 4번은 공공주택 정책. 막 이런 식으로 섞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1번 읽으면서 쭉 다 임대료 규제인 줄 알고 읽으시면 안 되고 1번이 임대료 보조라고 해서 딱 그냥 다 임대료 보조인 줄 알고 읽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답 틀리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무상으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을 앞으로 이야기할 거거든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가운데 정부가 아예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직접적 개입이라 그러고 시장기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입하는 걸 간접적 개입이라고 그럴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건 직접적 개입입니다. 근데 시장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건 간접적 개입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정부가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면서 개입하는 것은 직접적 개입이고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간접적 개입입니다. 근데 시험은 그렇게 안 나오겠지. 그죠? 금방 알아볼 수 있게끔. 여러분 힌트 드리려고 계속 그렇게 말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직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세를 통한 거는 직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입니다. 근데 좀 이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직접적 개입일까 간접적 개입일까? 직접적 개입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외우는 법도 얘기합니다.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기본적인 틀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막 외우려고 접근하면요, 여러분이 노력만 할 뿐이지 나중에 소득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한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가볼까요? 자, 간접적 개입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외우는 거 힌트 하나 드리잖아요. 금자 나오는 건 다 간접적 개입이야. 그럼 여러분 금융규제는 직접적 개입이가 간접적 개입이고? 그러면 여러분 들어본 적 없지만 지금 아직 해본 적 없지만 부담금은 직접적 개입이가 간접적 개입이고? 다 맞추잖아. 그러니까 할 거 없다고 그랬잖아. 제가 뭔가 말하면 무조건 쓰려고 그러지 마시고 설명을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자, 갑니다. 이제 다 맞추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가격 보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임대료 보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득 보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현금으로 보조하는 현금 보조인데, 저렇게 임대료를 싸게 해주는 집세 보조 방식, 말하자면 그걸 가격 보조 이렇게 말하고, 소득 보조는 돈으로 주는 방식. 자, 쌀로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20kg 쌀 한 푸대에 6만 원이래. 그런데 갑에게만, 갑과 같은 저소득층 서민에게는 3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 사람의 이름을 등록을 해놓거나 그 사람에게 쿠폰을 발행하거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똑같이 6만 원짜리인데 이 사람은 3만 원에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걸 뭔데? 그게 가격 보조.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렇지 않고 그냥 갑의 통장에 3만 원 넣어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소득 보조, 현금 보조입니다. 그러면 앞에 쪽을 중심으로 읽으세요. 가격 보조, 소득 보조 이렇게.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얘는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게 뭐라고요? 가격 보조. 얘는 그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고? 소득 보조. 자꾸 말하셔야 돼요. 말해야 익숙해. 내 말을 내 귀로 들을 때 가장 익숙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을 여러분 말씀으로 귀에 들으셔야 입력이 잘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싸게 살게 하는 건 가격 보조. 그 사람의 이렇게 돈으로 주는 건 소득 보조가 되는 겁니다. 제 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보조금 줬잖아요. 그럼 보조금 주면 소비가 늘까 줄까? 네, 그게 무슨 보조가 됐던 소비가 늘어. 아, 보조금 주면 싫어? 좋죠? 그러니까 효용이 증가해. 소비가 늘었어? 그럼 수요가 느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저런 거 적지 말라니까요, 제발. 자, 임대료 올라가잖아요. 그럼 임대료 올라가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 증가하지. 다 증가하잖아. 그럼 다 증가한다야. 근데 그게 똑같다니까? 똑같아. 그럼 아까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량 어떻게 됐어? 임대료 규제하면 감소했잖아요. 지금 임대료 보조하면 증가한다니까? 그게 두 개를 1번하고 2번하고 두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는 분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떤 건 증가했다, 어떤 건 감소했다, 헷갈려 죽겠어요. 막 그런다고. 근데 규제는 공급량 감소, 보조는 공급량 증가. 뭔 말인지 아셨죠?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임대료를 규제하고 가격을 규제하는데 공급량 줄어야지. 아니, 돈 주는 보조금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둘 중에 소비 증대 효과가 어느 게 더 크냐는 거야. 이것과 이것 중에 어느 게 소비 증대 효과가 더 클까요? 소득 보조일까요? 가격 보조일까요? 소득 보조일까요? 여러분, 가격 보조입니다. 소득 보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6만 원짜리 쌀을 3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는 쌀 살 때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갑이 쌀 안 사면 어떻게 돼? 그럼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쌀 사야 돼. 꼼짝없이. 그런데 돈 3만 원 돈으로 주잖아. 어떤 일이 발생한다? 쌀 안 산다. 그리고 뭘 사? 쌀 막걸리 사. 쌀 막걸리 사고 뭐라고 말해? 기분 좋다고 그래.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그렇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사람들은 더 좋아한다? 아니, 소득 보조를 더 좋아해. 이해가셨어요? 효용 증대 효과는 이게 더 커. 근데 소비 증대 효과는 가격 보조가 큰 거예요. 그럼 정부의 정책 목표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효용 증대에 더 초점이 있다? 아니면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쌀 소비 증대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임차하는 데 더 초점이 있다? 가격 보조, 소비 증대 효과가 더 정책 목표라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건 가격 보조인 거예요. 그래도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돈 주지 말고 마약 줘봐. 다 좋아해. 전 국민들한테 마약이란 좋은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다 좀씩 나눠주는 거야. 예방접종하든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 모두 행복해. 길거리 살면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목표는 길거리에 있는 갑이, 노숙자 갑이 어떻게든 돈 조금 보태서라도 좀 허름한 곳이라도 주거에 관한 측면만큼은, 이 주거복지 문제만큼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건 무슨 보조다? 그런데 효용증대 효과는 어느 게 더 크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소득 보조를 답을 이렇게 말하거나 대답을 크게 하거나 체킹할 생각을 하지 마요. 다 뭐야? 가격 보조고 임대료 보조야. 그래서 여러분, 임대료 보조가 바로 정부의 정책 목표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소비 증대 효과가 얘는 크고 얘는 효용 증대 효과가 크다고 말해. 그럼 이야기를 차근차근 다시 한번 되정리를 해보면 이래요. 정책적 효과로 단기에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주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고? 는다고. 그럼 수요가 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어떻게 된다고? 올라간다고.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장기에 어떻게 돼? 공급은 증가하겠지. 장기에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임대료가 어떻게 돼? 도로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수준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좀 더 이제 이론 과정에 가면 정교하게 설명드릴 거란 말이에요.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라 그 말입니다.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이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 방지법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반면에 우리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볼까요? 자,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입니다. 정부에서 어떤 사적시장의 주택과 품질이 유사한 공공임대주택을 사적시장보다 공공시장에서 더 값싸게 공급하는 것인데요. 얘는 직접 개입 방식입니다. 정부의 직접적 개입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사적임대주택 시장과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아까 좀 전에 임대료 규제를 할 때에 임대료 규제와 관련된 그림을 그렸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렸잖아. 임대주택에 대한 이게 수요, 임대주택의 공급. 질문, 임대주택의 수요자가 누구라고? 임차인. 임대주택의 공급자는 임대인. 그리고 여기에는 임대료. 그리고 여기는 수량. 그럼 이게 임대주택 시장. 그럼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이렇게 정해지고 수량이 이렇게 정해져서 이게 시장 균형 임대료고 이게 균형량이다. 기억나셔요? 이게 사적 시장이에요. 사적 임대주택 시장 또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 그럼 사적 임대주택 시장 또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인데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가 현재 R0래요. 너무 높대요. 그 임대료를 딱 아까 규제해봤지, 정부가 개입해서. 그래서 최고 가격제. 받을 수 있는 최고가 여기야.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를 위쪽에 부과하면 효과가 있다 있어 없다 했어. 아무 효과가 없어. 생각해봐요. 라면 한 개 3,000원이야. 엄청 힘들어, 소비자들이.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서 하는 말이, 라면 한 개 3,000원은 진짜 힘들겠다, 소비자들. 5,000원 아래로 받아? 이렇게 말하면 이게 미친 거지. 그래서 위쪽에다 부과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언제나 시장균형 임대료 아래쪽에 부과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있네.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임차인 보호하려고 했는데 임차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나오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보조금 정책 같은 게 있었죠. 이 보조금 정책은 임차인 갑돌이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임차인 갑돌에게 보조금을 주는 게 한도 끝도 없네. 이게 보조금을 한 달만 주면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번 달에 주면 다음 달에 또 주고 계속해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이게 정부에 나가는 돈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정책보다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쓰자는 거예요. 그럼 뭔데? 이게 사적 임대주택 시장이니까 정부는 여기에 공공시장을 또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을. 근데 품질은 사적 시장과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싸게. 이렇게 싸게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싸게. 이런 수준으로 하자는 거지. 그럼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사적 임대주택 시장과 공공 임대주택 시장으로 나뉘면서 얘는 임대료가 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해 올 거다. 그러면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수요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사람 이쪽으로 이동하니까 수요가 어떻게 돼? 줄겠지. 그럼 수요가 이렇게 준다. 그럼 이렇게 수요가 줄게 되면 임대료가 떨어질 거다.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혜택 볼 거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해 온 사람도 낮은 임대료로 공급했으니까 혜택 볼 거다. 결론은 단기에는 임차인들이 모두 혜택 볼 거다.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임차인이나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이나 모두 혜택을 볼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사적 시장의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낮은 임대료는 재미가 있어 없어? 없죠. 없단 말이에요. 임대주택에 대해 당연히 공급을 어떻게 돼? 줄이겠지. 사적 시장에서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줄여버릴 것이다. 공급이 줄어들게 돼요. 이렇게. 공급이 주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주니까 임대료가 올라가서 임차인의 혜택이 사라져 버려요. 공공시장은 여전히 낮은 임대료로 공급을 하니까 혜택을 계속 봐요. 그리고 이쪽으로 공급이 줄면서 공급량이 이만큼이나 줄어버린 거예요. 사적 시장에서 줄어든 공급량만큼 공공시장에서 늘었어요. 여기서 준 만큼 이쪽에 늘었다고. 그럼 이 시장 전체로 공급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변함이 없어요. 불변이에요. 그리고 공공시장으로 이동한 사람만 혜택 봐요. 자, 그럼 공급량만 정리할게요. 임대료 규제하면 공급량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감소한다 그랬어요. 임대료 보조하면 공급량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량 어떻게 돼요? 불변이라고요. 준 만큼 늘었으니까. 임대료 규제는 공급량 감소. 임대료 보조는 공급량 증가.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 불변. 그리고 단기는 모두 혜택, 장기는 공공시장만 혜택. 이해가셨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정책들을 쓰는 게 좋은지는 앞으로 더 공부할 거예요. 일단 소비자 선택권을 주지. 여기와 여기. 이해가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공부하겠지만 세금 혜택도 생겨요. 공공임대주택인데 왜 세금 혜택이 생길까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론 강의를 통해서 공부해 가다 보면 재산세가 부담되어지는 부분이 완화돼. 다시 말하면 재산세가 이제 나중에 임대료가 올라감에 따라서 임대인에게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데 그 전가되는 세금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바로 기초가 되어지니까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대료 보조하면 그 보조금은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직접 개입입니다.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